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85페이지 성정의 판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간 12지지를 공부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성정의 판단법을 항상 다루고 있는데, 성정은 우리가 그 행위를 결정하고 행위가 기령을 초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정 판단은 명운의 호기를 추론함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정 판단을 할 때 주된 도구가 일간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희용의 십신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또 격과 일간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 캐릭터를 파악할 때 우리 MBTI나 예전에 혈액형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요즘 최근에 MBTI를 가지고 이런 개인별 특성을 그룹핑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죠. 그런데 MBTI는 16개죠. 16개. 그런데 명리학은 이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간 기준으로 하면 10개지만 10간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60갑자로 하면 1주가 되죠. 한 기둥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12개월, 간목이 인월, 묘월 쭉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월 하면 그것은 또 120개가 되죠. 더 나아가서 60갑자, 그러니까 60갑자, 60개의 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같이 보면 720까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일 출생이 인월, 묘월 쭉 해서 축월까지 하면 이게 12가지가 나오죠. 12가지 곱하기 60개 하면 720개죠. 이런 정도로 어떤 성정 판단은 사실은 명리학을 따라올 그런 분야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그 명리학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게 그 귀납적으로 추론해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명리학의 통계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뒷받침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학은 어떤 사실들을 모아서 단순히 어떤 많은 어떤 경우를 추출해내고 그것이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로 그 다음에 통계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통계학이겠죠. 그런데 명리학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 같은 어떤 환경, 유사한 환경을 개념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환경이라고 해도 너무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적 어떤 그런 숫자를 가지고 명리학을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설령 통계학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성정 판단에서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간으로 성정을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희신용신, 그 다음에 격과 일간 같이 보는 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일간으로 성정을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 통계적 그 어떤 데이터죠. 이것과 우리가 그동안 어떤
10간의 특징들을 공부했는데 그것과 같이 고려해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목이 계획적인 특성을 가장 계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특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간목의 어떤 일간들을 쭉 검토해보면 이런 특성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떤 100% 100이면 간목의 100사람의 모두 다 맞는 이런 성격 특성은 아니지만 이런 성격 특성을 가지기 쉽다라는 거죠. 간목의 특징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일주가 간목인 사람은 기본 본성은 큰 나무의 상이고 수목의 특징이다.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는 상으로 보면 이론이 간목인 사람은 향상성, 현재 처한 상황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큰 발전을 도모하며 일을 하며 일관성이 있고 일을 하며 어떤 우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 외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강풍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의지가 굳다. 정직하고 말을 돌려서 하지 못하며 도덕과 체면을 중시하고 어쩌고저쩌고 어떤 목의 어떤 큰 나무, 그러니까 대수, 아까 대수죠, 대수의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결점, 당연히 대수의 어떤 결점, 완고하고 타협하기 쉽지 않다. 민첩함이 부족하고 임기응변이 없다. 뿌리를 대지에 내리고 있으니까 변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며 심지어 부러질 망정 굽히지 못하여 꺾이게 되고 유연성이 부족하며 나무가 크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직장에서 악인이나 소인배들의 주요한 표적이 된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큰 무리가 없는 것들이죠. 을목은 아까 소초, 우리가 잡초, 풀, 키 작은 풀, 관엽식물 이런 거죠. 환경 적응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을목. 장점, 이론이 을목인 사람은 기본이 풀의 성정, 꼬불꼬불 자라난 나무, 작은 풀, 꽃, 덩굴나무, 유연하고 농염한, 유순하고 온화, 풍부한 표현 능력, 현실적인 이익, 자기가 처한 환경 하에서 발전을 추구한다. EQ가 높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어느 것에서 굴하지 않고 협조성이 있으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풀은 약하지만 매우 오목한 환경 하에 성장하는 것이니 태풍이 흔들리고 뿌리가 짓밟기도 하면서 오로지 한 가닥의 뿌리만 있어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사라지지 않는다. 탄력성. 단점, 겁이 많고 의타심이 강하고 창조력은 풍부해도 일이 희망대로 순조롭지 않으면 고뇌하면서 목전에 설 자신을 잃는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겸허해도 내심으로는 독점력이 강하며 주도 면밀하게 타산적이다. 이외에도 원칙 없이 자신의 성미와 맞지 않는 주변 사람과 타협하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며 속임을 당하기 쉬우며 줏대 없이 이리저리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병화, 탁 트인 정열적 명랑함. 태양의 정열과 충동의 상, 호방, 구속당하지 않는 성질. 열정, 명랑, 솔직, 열정적, 관계, 대범. 친절하고 관대하며 호감을 얻고 주목을 한다. 충동이 과해 흥분하고 일이 생기면 수습이 불가. 성과도 헛수고
성급, 흑백의 양단, 성급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낭비하는 경향. 불같이 뜨겁지만 차갑게 된다. 태양의 특징이죠. 다음은 정화, 전형적 이성과 문명의 특질, 장점, 등불, 촛불, 온난한 성질, 고요한 불이죠. 고요한 불. 온화하고 보수적이며 예의 바르며 약간의 정열이 있다. 발화점에 도달하기 전에 각종 발화를 위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 이론이 정화인 사람은 사려가 깊고 일을 하며 신중하며 중동적 정황에서 행동하는 경우는 적다. 지극히 치밀하고 앞서며 계획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결점, 연소점이 도달하기 전에 결정장애죠. 매사를 참고 처리하느라 쉽게 결정하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으로 변하기 쉽다. 무토, 가장 완고하고 불변하는 특징이죠. 대지, 암석, 안정적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 확 트이고 안정적이고 낙천적. 온화하고 선량한 마음이 좋다. 타인을 항상 돕거나 타인이 의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반선이라고, 반선. 인간이지만 반은 신선처럼 탈속한 풍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신비로움을 가지고 느끼고 상담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기토는 우리가 인정이라고 공부했죠. 인정. 그래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경험만은 그런 거죠. 그 고고한 어떤 신선 같은 느낌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할머니가 각 상황별로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여기 무토는 그것보다는 세속을 약간 초월한 듯한 그런 이미지로서 그런 어떤 선문답, 깨달음 그런 것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죠. 기토는 무토.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단점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이기적인 심성이죠. 산의 어떤 뭉툭한, 무뚝뚝하고 말없는 그런 이미지, 요령을 알지 못하거나 머리가 약간 둔하고 완고, 융통성이 없을 수 있다. 유도리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기토는 어머니와 같은 포용성, 대지, 전토, 뭐 이런 거니까요. 장점, 전토, 니토, 만물을 기르고 만물 포용, 영양분이 있겠죠. 이해력이 강한 흡수능이 빠르다.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모성적인 특징,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따라서 점유욕이 또 강하죠. 침착하고 선량하지만 내심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므로 타인에게 무엇을 상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는 분에서 좋은 성향을 보인다. 단점. 모성이 천선적으로 강렬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주관이 없는 개성을 가지기 쉬우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고 탈출당하기 쉽고 갑자기 실수하기 쉽고 하나의 상황에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워 중요한 일을 결정하며 소극적이고 타협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객관적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 쉬우니 주의해야 된다. 모성이 천성적으로 강렬한다. 여기에서 이 특징이 단점도 나오는데요. 매사에 간섭적이죠. 특히 자녀들한테서 기토의 모친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을 자녀들이 갖기 쉽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너무 시시콜콜한 까지 다 관여를 하려고 할까? 경금, 의기, 의조의, 주인발, 충동적 특징. 어디 제가 써놨는데 주인발, 영웅본색 뭐 이런 겁니다. 자다가도 벌떡이어 친구가 부르면 친구 간의 의리, 타인의 은혜를 울면 갚고 싶고 직업상으로 보면 이해되기 우수함으로 어쩌고 하고 있고요. 말재주가 좋고 논쟁이 유능하다. 이건 조금 말재주가 좋다. 의로운 사람이 말재주하고 약간 거리가 있긴 하죠. 저도 경금일주인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말재주가 괜찮았고 좀 스토리를 구성하는 그런 좀 재주를 보였던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글쎄 말재주까지는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금의 의로움, 의기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결정, 일을 하며 자주 날림으로 처리하고 세밀하게 하지 못하고 대강대강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면전에서 매몰차게 혹평해버리고 이로 인하여 적을 만들기 쉽고 의로운 기상이 도리어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게 된다. 사주팔자의 어떤 DNA, 유전, 인체죠, 인체의 유전자, DNA. 사주 팔자의 DNA. 이것은 유전자로 나타나는 거죠. 생물학적인 유전자. 사주팔자 유전자는 식감으로 나타나겠죠. 부모 관계나 형제 관계의 어떤 인체상의 어떤 그 관계를 결정한 DNA와 사주팔자상의 어떤 식관을 표시한 DNA가 이런 서로 유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제 주변을 보면 저는 경금일간인데 형님 한 분 경금일간, 누님 한 분 경금일간, 누님의 조카 경금일간 하나 있고 형님의 조카 남녀 둘 경금일간이고 제
자녀 중에 하나는 신금이고, 큰형님 한 분은 신금이고, 그 성이 또 신이고, 금과 뭔가의 그 유전이 있는 건 분명하죠. 어쨌든 경금, 신금, 독특한 고귀함, 금속, 잘 가공된 보석, 가장 큰 것은 이기적이죠. 이기적.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양보함이 없고, 더욱이 자기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니까 때로는 정에 치우치고 친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런 이유로 누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한 일면을 드러낸다. 물질에 유혹되기 쉽고 자제력이나 일을 처리하는 원칙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장점도 중요하지만 결점 부분도 좀 더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수, 넘쳐서 움직이기 쉬운 특성, 강하, 대해, 호방, 부해되지 않은 성질, 동태적,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임기응변력, 영활하고, 지혜, 총명, 끊임없는 영감, 문무쌍전,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별점, 융합하는 특성이 있어 약간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르다. 개수를 볼까요? 개수. 세심하고 로맨틱함. 우로, 몽환적. 단점. 최대 결점은 집착하고 높게 열지 못하며 비관적이 되거나 좋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싶다. 정서불안.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책에는 아마 이게 빠져 있을 겁니다. 천간, 오행, 속성, 물성, 갑, 오행은 목, 속성은 인, 어질인자주 인, 오상입니다. 오상, 일의예지신. 그 다음에 대수, 소초, 태양, 등화, 예조예. 그 다음에 대석, 큰 돌, 전토, 인검, 주옥, 대해. 그 다음에 우로, 개수는 우로, 아침 한개로도 하고 우로. 그 다음 두 번째 십신으로 성정을 판단하는 방법. 희용신인 십신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유사하죠. 따라서 만약에 정관이 희용신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의 성정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십신의 의미는 수도 없이 봤지만, 근데 정관이라고 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광명정대, 정직, 보수적이고 심지가 선량하고 멸사봉공 이런 것들이죠.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수고 보수적이고 진취성이 결핍되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순발력이 부족하고 시기와 의심이 많고 각박한 후기를 놓친다. 적합한 직업은 꾸준하게 보수적이고 성실한 거 이런 것들이죠. 행정관리, 공무원, 은행원, 학자, 사업가, 사법관, 율사. 정치가 이런 것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 권위 있는 업무, 칠살, 용감무쌍, 적극적 진취성, 매력 발산, 기지영민, 책임감을 다해 임무수행.
의롭고 편격되고 조급하죠. 운설매가 좋다. 부정적인 측면은 반역, 규칙을 어김, 고집불통, 융통성 결여, 난폭하고 우유부단, 시기와 의심이 많고 매사에 장애와 지체 등. 직업은 과감한 결단력의 보유자이고 개인의 표현이 좋으므로 정치, 창업, 활동적인 업무, 판촉관리, 창업, 보험, 직판, 경찰, 무역, 토목 엔지니어링,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정인,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직업, 편인, 비견. 추가로 설명이 더해질 필요가 없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겁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이것들을 요약한 거죠. 정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책에는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한번이 좀 날라갔네.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간과 격을 배합하여 성정을 판단하는 방법. 이게 앞에 두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간의 희기를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이유. 자, 격과 이론이 다투면 이중인격. 따라서 이론과 명격의 성질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이렇지 못하다면 이중인격이 형성될 위험이 크고 대운 유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변하기 쉽다. 이런 변화는 가정, 사업, 직업 좋지 못하겠습니다. 이론과 명격이 주요 특색, 장점이죠. 장점을 주고받는 관계가 좋은 관계죠. 공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점은 서로 상쇄되면 좋은 거죠. 이론과 명격의 주요 결점이 결합되면 악성의 순환이 되어서 결점이 설상가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장점은 상쇄되어 묻힌다. 이론과 명격의 장단점은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 극단적인 정태 혹은 동태가 아니면 극단적인 정태 혹은 동태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일종의 동정 간의 상호 보완의 형태가 되어 이때 정서적인 안정성, 중화를 이루니까 좋은 명이 된다. 이거죠. 투간이라는 건 뭐냐? 투간. 한번 명격은 출생월의 월분에서 취하는 것이죠. 월분에는 월주로서 상하 2개의 간지가 있죠. 명격은 월지로서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년월시 천간에 월지와 같은 오행이 있다면 발현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걸 투간이라고 한다. 같은 오행이죠. 오행. 우리가 오행으로 판단하는 오행.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같은 오행은 아래에서 위로 뻗어나온 것이므로 명격의 특성이 특별히 강렬하게 출현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론의 기본 성질을 능가하기도 한다. 자, 이론이 기토이고 기토, 묘월은 기토를 극하니까 명격은 편관격이죠. 월주 천간에 을목이 있으면 을묘월이죠. 묘목과 같은 음목에 속하니 이때는 목기가 투관하는 것이죠. 하거나
편관격 투관이라고 한다. 자, 아까 우리가 간목이 투출한 경우는 아까 여기서 보면 오행이라고 했죠. 오행. 오행.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엄격하게는 투관로 보지 않지만 아까 오행을 기준으로 투관이죠. 지금 우리 변형된 격국론에서 현대식 격국론 취하죠. 예컨대 간목 예컨대 인월인데 을목이 투관했다. 그러면 을목으로 격을 취하는 거죠. 같은 오행 기준으로 보니까 오행. 월주상에 투관하면 명격이 가장 강렬하다. 연주가 두 번째, 시주가 세 번째. 명격이 만약 모두 불투관하면 명격의 특성이 강렬하게 투관됨이 없는 것이며 일원의 특성이 절반 정도로 점하게 됩니다. 명격과 일원의 특성이 서로 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원과 명격의 결합. 이게 중요하죠. 일원과 명격의 결합. 정태적인 식간, 동태적인 식간, 식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동태적, 을, 바람에 잘 흔들리죠. 병, 태양, 계속 움직이는 거죠. 경금, 창칼, 금속, 무기, 아주 다이나믹하죠. 임수, 대하, 큰 강, 간목은 가만히 서 있는 나무,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 무토와 기토는 그대로 있는 산이나 밭, 신금, 보석, 개수, 우로 다 정태적이죠. 자, 그러면 격을 보면 정태적인 격, 진득하게 어디 한 군데 궁둥이를 붙이고 있다거나 좀 변화가 적다거나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격이죠. 임성, 그 다음에 정관, 정제, 비견, 식신. 식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태적인 격으로 취급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태적인 거, 칠살, 편제, 상관, 겁제, 편성이라고 편성, 별자, 편성. 칠살, 편제, 상관, 겁제. 비견 같은 경우는 편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편인도 완전히 정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식간과 격을 정태적, 동태적으로 구분합니다. 일주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은 없죠. 일주는 생극으로 나누어서 육친관계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간목, 꽃나무가 아니죠. 큰 나무죠. 광합성에 의존하며 수목의 속성이 성장하는 것. 다만 묘목이나 어린 나무 시절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여 과실을 맺을지 예상하려면 간목인의 행위로 예지할 수 있다. 명격이 겁재와 편인,
겁제와 편의는 원래 우리 분류가 편의는 정태적이라고 했죠. 겁제는 동태적이죠. 그런데 단순히 편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태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편인은 외적으로는 정태적이지만 내적으로는 동태성을 갖고 있다. 간목을 우리가 정태적인 어떤 직관으로 봤죠. 그래서 일간과 격이 불일치하는 경우죠. 인생에 곡절이 클 가능성이 있다. 간목에 명격이 겁제라면 겁제는 동하는 것, 변하는 걸 좋아하는 것, 새로운 걸 기뻐하고 점유욕이 강한 것이니 간목에 소박하고 순박하며 정직한 내신과 상반되어 다중인격의 특성에 충돌하니 고통스럽다. 간목의 고요함, 겁제의 움직임. 서로 충돌하고 모순, 갈등, 스트레스죠. 편인이 결합한 경우, 편인은 내심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편인이 정태적이라고 했죠. 내심적으로는 정태적입니다. 편인이 아까 고벽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고벽 무슨 창조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심적으로는 동태죠, 동태. 내심적으로는 일부러 드러나기에는 편인이기 때문에 인성이기 때문에 정태적으로 보이는 거죠. 언행불일치한 인상을 주고 심하면 인격분열, 정질분열자로 된다. 좋지 않은 명령으로 보인다. 편인이라고 하는 건 좀 특성이네. 편인. 일단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인성의 모습. 외양.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 어떤 기대주는 의지처, 그렇기 때문에 외양은 정적인 거예요, 정적. 그런데 정인과 달리 편인의 내적인 심리는 자주 변한다. 변덕스럽죠, 변덕.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창조적이기도 하고, 괴팍하기도 하고 해서 내적인 심리는 종잡을 수 없는 동태적인 측면도 상당합니다. 편인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목의 정인, 정관, 정제, 비견 이게 다 정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융통성이 없고 기이하고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거죠. 식신은 외적으로는 동태적인 거, 내적으로는 정태적인 거. 편인하고 좀 서로 대비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것이 나타난다. 자, 을목이 일간인데 을목은 아까 우리가 동태적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 본래 동태성이 있는 겁니다. 을목은 작은 화초이나 잡초의 강인함으로 인하여 현실 적응력이 매우 강하고 여기에 고집스럽거나 보수적이거나 아부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과하지 않는 격, 편관, 편제, 겁제, 상관, 식신편의 등이 배합되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이익이 있다.
적응력이죠, 적응력. 창업. 월급장일 해도 우수한 전문직, 광고 홍보 중개. 정관격이 배합된 경우. 도리어 나쁜 측면이 있다. 을목은 유연성이, 정관의 강직함. 차이가 있죠. 인격상, 심리상 충돌이 있다. 정인격이 명격인 경우 충돌은 그다지 크지 않다. 동과 정의 차이가 큰 조합은 원국의 내심 상태가 항상 강물과 같다. 유동적이어서 대운 유년의 양을 받기가 용이하고 극적인 성장의 변화가 발생한다. 외전과 완전히 달라진 경우 이런 것들은 이유가 뭐였을까 보면 이론과 명계의 차이가 커서 대운 유년의 양을 많이 받은 거죠. 큰 변화를 겪은 경우입니다. 정제가 배합된 경우 공동의 취미, 이익, 재물. 정제는 정태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 을목의 동태성과 명격이 정태적인 정제라고 하더라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공동의 어떤 취미가 있는 거죠. 특별한 편향성, 돈 버는 거. 왜 그럴까요? 을목이 흔들리기 쉬운 동태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그 뿌리를 내릴 토양이 필요하죠. 토를 찾아서 을목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제라는 십신 본연도 원래 우리 고유한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에는 일간을 경금으로 보는 거였죠. 그래서 을목이 정제, 더더군다나 그냥 식간 특성으로 을목은 뿌리를 낼 토양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정제를 찾게 돼 있죠. 본래의 의미도 정제, 또 식간의 을목은 또 뿌리를 낼 곳을 찾는 것도 그 뿌리를 낼 토양이 정제. 그러니까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격과 이론의 그 특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재물, 돈 버는 것은 서로 의기투합하는 거죠. 병화, 명격이 뭐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명을 따로 안 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화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일간을 정태, 동태, 그다음에 격을 똑같이 정태, 동태 이렇게 나눠서 정태와 동태가 서로 결합되면 안 어울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식신과 편재 이건 뭐 우리가 동태로 보는 거죠. 식신은 정태인데 편재는 동태이죠. 그런데 같이 묶어놓은 경우는 정태와 동태로 나누긴 하지만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분류를. 편관, 상관, 겁재 이것은 분명히 동태적인 것.
정화의 특성과 식신, 편재와의 일맥상통한 부분. 정화는 정태적인 건데 이건 동태적인 거예요. 이런데도 무조건 안 맞네 이게 아니고요. 무난하다. 화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그 동적인 다이내믹함이 있는 것이죠. 화.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대비해서 정태적인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동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장 좋지 않은 건 편인. 이거 보시면서 특별히 무토, 그러니까 십간의 기본 성질, 그 다음에 정태, 동태, 분류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명격을 일간과 결합하는 거죠. 무조건 일도 양단으로 나누어서 정하는 정태, 그러니까 정태적인 명격의 결합이 아니고 동태적인 명격의 결합되면 이중성을 보이기 쉽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금 그 공부하는 내용들은 일단 그 사주팔자를 보고 어디서부터 그 상담을 시작해야 될지, 간증을 시작해야 될지를 애매할 때, 그리고 성정부터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적천수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 성정부터 부모 육친 쭉 나오죠. 원료 어쩌고 하면서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정부터.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빨리 파악하는 방법. 일단 일간 특성과 격의 특성을 보고 한눈에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걸 숙달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경금, 신금, 주윤발 나왔네. 주윤발 영웅 분색, 엽심, 동태적이죠. 임수, 수는 당연히 동태적이겠죠. 그렇지만 임수와 개수를 비교하면 개수는 정태성을 갖고 있고 임수는 최고의 동태성을 갖고 이렇게 다투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읽다가 쓸만한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긍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심리. 일간 기준으로 나눈 거 단순히. 그래서 그럼 일간을 어떤 사주팔자에서는 예컨대 일간을 희기를 나눠야 되는지 이게 희신적, 기신적이죠.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물종, 요즘 화면이 잘 안 써집니다. 물종으로서 그 자립 가능한 정도의 일간이라면 긍정적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정적 심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간목이 유근하고 간목이 좋아하는 정화, 경금이
적절하게 배합되면 당연히 간목의 긍정의 심리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언제 긍정적 심리를 읽어주느냐, 언제 부정적 심리를 읽어주느냐, 이런 걸 볼 때는 물종으로서 그 자신의 특성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이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어떤 글자들을 구비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간지론 심화편은 뒤에 220페이지부터는 일주론입니다. 일주론. 육식갑자의 어떤 특성 물상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전에 여기 이 212페이지 이 서설 부분은 개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상, 그러니까 상법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것도 아까 자의와 마찬가지로 자의. 이걸 한자 문화권이 아닌 그런 쪽한테 설명할 때 설득력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병수를 예를 들어보면, 병이 식신이면 조리용, 화로 등을 읽어서 요리. 술토를 말이에요. 술토. 화로. 우리는 술이 화의 고이고, 이 안에 또 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단단한 또 화로, PC방, 또 서점, 이런 것들을 다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화도 공유하고 있고 기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권이 아니면 설명하기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공부가 많이 되시면 때로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병술을 좋아하는 그런, 아니면 병술이 나중에 직업론 때 설명할 건데, 직업주이면 음식점, 셰프랄지 음식점, 요리점, 이런 관련된 직업을 갖는 거죠. 괴에 배분하는 방법. 직업은 직업주, 시가 월보다 우선하고요. 직장은 월이 시보다 우선하죠. 일시보다. 직장궁은 월 우선이고요. 직업을 보는 직업주는 시로 봅니다. 시에서 재관을 보고 그것이 연결되는 걸 같이 보는 거죠. 단주 체상 정리. 인체를 읽는 방법. 갑술은 머리인데, 갑의 상은 머리이고, 술에 장된 무는 높은 거. 장된 시는 머리의 골, 뼈. 장된 정은 정신, 사유, 이런 식으로. 병지는 눈, 개미는 귀, 기축은 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단식 판단, 이런 식으로 읽으십니다. 유상은
동양 어떤 철학의 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세분화해서 계속 나누어서 쪼개서 어떤 개념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유상 같은 경우는 계속 유사한 걸 모아서, 그러니까 계속 모아서 묶는 거죠. 카테고리를 묶어서 개념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상은 그 모아서 개념화하는 방법이죠. 다중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적인 정보. 뭐 신체 방면에서는 자수는 예를 들어서 뭐 두뇌, 갑도 두뇌, 뭐 이런 생활 소수한 예측하는 경우 유, 오, 같은 그 글자인데 뜻이 같은 경우, 약간씩 뉘앙스가 다른 그런 경우, 이런 걸 인성은 이해력인데 표현은 심리학 전문가, 심리적인 어떤 그 파악하는 능력, 인성은 이해력인데 인성이 결여되면 설명력이 좋지 않은 것이며 신약용인으로 통관하는 사람은 주관성이 불강하고 타인의 느낌을 배려하는 것이며 특히 후회를 가진 사람의 처세에 민감하여 세밀히 꿰뚫어보고 친구의 심리를 이해하고 알아차린다. 십신으로 읽어보는 방법이죠. 여기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대우는 인생 대사를 결정한다. 일반적인 일은 연월을 보고 소사는 월일을 보고 대우는 인생 대사를 보고 여기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로 육친의 관계로는 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남자로한테는요. 재성의 개별 정보는 인물 방면에서는 꼭 그 뭐 마누라만 있는 게 아니고 애인도 있고 그냥 여자도 있고 꼬마 여자 물체 방면에서는 금전 먹는 거 일상용품 귀중한 물체 군체 이것은 어떤 개체 인물 방면에서는 연장자에게 불리함 그렇죠. 사업 방면에서는 사정이든 상황 방면에서는 학업이 부진하다. 관운에 이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해자영은 뭐 이런 거. 이런 건 한번 읽어볼 됩니다. 무슨 뭐 잡탕요리인데 지렁이 미나리를 섞은 요리 이런 건 사실은 이건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정말 그 명리학의 뛰어난 부분을 어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꿰어 맞추기라고 공격받기 딱 쉽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참고할 만합니다. 십신 기준으로 그 십신의 그 십신을 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지금 수국을 이뤘습니다. 수국. 관살이 혼잡됐는데 그래서 자수가 수국을 이루니까 해수 편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통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그 육식갑자 일주. 이것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 육식갑자를 일주로 넣고요. 일주. 나머지 설명한 그런 부분을 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예를 들어서 갑자라고 하는 일주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 갑자가 무슨 병인을 보면 향양이니까 생기가 발발하다. 봄바람이 얼굴 온화에 스치고 따뜻하면 날라주고 차갑지 않는 부드러운 보들바람이 쏘이는 것이다. 묘를 어쩌고 을묘를 보면 겁이 형을 만나니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건 이렇게 참고해서 뒷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지론의 상권의 그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